그리고 경기도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완규의 희락락 10월 8일 목요일, 저 귀신 조필성과 함께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시기인 한로라고 합니다. 한로. 난로가 아니라 한로. 좀 차가운 난로인가 보죠? 네, 얼음이 들어있는 난로입니다. 네.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 서리로 변하기 직전 단풍이 짙어지는 때 여름새와 겨울새가 교체되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이럴수록 여러분들 좀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죠. 환절기라 감기 좀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이렇게 마음이 좀 이게 서늘해질 때 보면은 왠지 좀 서운해지고, 특히 뭐 나에게 막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막 왠지 근데 앞에서는 뭐라고 그러기에는 왠지 내가 계급적으로 좀 쪼들릴 때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가슴에 묻고 있을 때 그런 한들을 오늘 이 방송에서 완전히 여러분에게 해소시켜 주도록 방송을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첫 곡 샤크라의 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곡 샤크라의 한 들으셨습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한 첫 곡을 했냐면요. 어제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 좀 앞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 좀 속된 말로 뒷담화죠. 뒷담화에 대한 이야기들 하려고 합니다. 특히 어제 좀 저기 밖에 있는 그 PD 망둥어 낚시에 걸려가지고 어제 좀 저 PD를 많이 뒷담화를 했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반응이 그냥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또 집주인 아들의 느닷없는 반말과 뭐 그런 행패에 분노 게이지가 차신 분께서 이렇게 문자를 주셔가지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역시 이야기는 뒷담화가 최고다는 걸 알아서 오늘 이렇게 뒷담화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좀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 샤크라의 한을 들으셨는데 그다음 보니까 필수님 소개해달라고 그러네요. 박 DJ 빈자리를 대신해서 오늘 또 전화 데이트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인내하고 참으시면 박모 씨 아들 모 왕규군의 목소리를 또 들을 수 있으시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참여 고지 빼기 문자 더하기 앱 이렇게 됐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네, 참여 고지 빼기 문자 더하기 앱은 정답이 뭐겠습니까? 네, 샵 9070 50원의 정보 이용료 하시면 되고요. ifm.kr입니까? 하여튼 뭐 그 ifm 그 앱 다운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오늘의 문제 참여 고지 빼기 문자 더하기 앱은 샵 9070 시험 문제 나오니까 좀 있으면 또 입시죠. 입시되니까 이렇게 꼭 이렇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줄 쫙 이게 돼지꼬리 땡땡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 갈 거고요. 5588님께서 말씀하셨네요. 목요일 희락 반갑습니다. 귀신 바이러스 희락 덕에 일하기가 싫어지네요. 치료를 좀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치료 불가능합니다. 이게 불치병이에요. 일종의 조 바이러스한테 일단 걸리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난치병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낫지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집에 홀로 굉장히 슬픈 영화를 보시면 치료가 되는데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지간해서는 이 귀신 바이러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시고 오늘 시간 저와 함께 마음껏 뒷담화 저와 함께 까봅시다 한번. 방송용으로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PD만 위로 끌려가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이번 주 하고 저는 도망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짧고 굵게 사는 취향입니다. 네. 참고로 어제 또 PD가 그 망둥어 낚시터에서 발견됐다고 누군가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셨는데 오늘 확인해보니까 또 아니라고 또 시침을 떼더라고요. 망둥어 많이 잡았어요? 어제? 5마리? 5마리 잡았어요, 어제? PD가 이러는데요? 5마리 잡았다고? 네. 하여튼 밖에서는 이제 지금 오늘따라, 노래하라고 좀 난리가 아니네요, 지금. 네. 휘성. 전할 수 없는 이야기 듣고요. 일단은, 뒷담화라는 게 전할 수 없잖아요. 네, 휘성의 전할 수 없는 이야기 듣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사랑하나 봐. 아주 오래전부터 이 말 전해주고 싶었어.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오늘도 네 주위를 하루 종일 맴돌고 있어. 이런 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혹시 네가 알아줄 수만 있다면 Someday I'll show you all my mind.
언젠가 나를 보면서 웃어주던 네 모습 떠오를 때 너무 좋았어. 나를 향한 미소가 아니었는데 마치 내 맘 말아주는 것만 같아. Someday I'll show you all my love. 항상 내가 있었다고. 언제나 넌 머물러 지내는 곳에 Just let me cry for you tonight. 아무 말 못하는 내가 네 곁에 있다는 그것도 모르는 널 위해. 제발 내 미소 그대가 느껴와주면 좋을 텐데. 내 사랑이 너에게 부담일까 걱정스러워. 언제나 머물러 지내는 곳에 Cry for you tonight. 내가 네 곁에 있다는 그것도 모르는 널 위해. 내 맘도 모르는 널 위해. 수익형 호텔식 바닷가 별장 주문진 더 블루힐에서 스위트룸 숙박권 이용하면 꼭 이 말씀을 하십니다. I'll be back. 다시 오고 싶다. 너무 좋다 이거지. 동암역 부근 정육식당 도나소나에서 돼지 한 마리 4인 가족 식사권 이용하시면 항상 이 말씀을 하십니다. I'll be back. 도나소나 옆 일본 라멘 우동 전문점 우마이에서 2인 식사권. 아직 전 못 먹어봐가지고 I'll be back을 할 수가 없네. 근데 맛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인천 구월동 아트랑 샤브 N92 월남쌈에서 2인 식사권. 조필성 씨가 좋아하는 메뉴네요. 조필성 씨, 이 가는 길 모르면요 저기한테 물어봐요. 곽철영이한테. 곽철영이 누구냐고요? 그거는 이거 방송에서 말할 수 없고. 자, 송도 커넬워크에 위치한 카페라리에서 팥빙수와 케이크. 조커야, 맛있겠지? 그러니까 DJ 열심히 하란 말이야. 서울시청 부근에 위치한 일본 우동 전문점 이나니와 요스케에서 우동 식사권. 인천 부평 한바골 토종 순대에서 2인 식사권. 인천 간석 오거리 더케이 인천 웨딩 뷔페에서 점심 식사 초대권. 장수촌 가든에서 한방 삼계탕 식사권. 단영, 정단씨 DJ 하다 보니까 기가 딸리지. 이런 것 좀 먹고 힘 좀 내요. 힘 안 내면 I'll be back이 빨라질 수가 있어. 힘내요. I'll be back. 네, 여기에다가 인천 부평 라페니체에서 VIP 2인 식사권 드립니다. 네, 오늘은 뭐 뒷담화 이런저런 이야기, 뒷담화죠. 뒷담화가 아니라 뒷담화는 뒷구슬이라고 그러죠. 뒷구슬. 순수 우리말로 뒷구슬 아니면은 뒷담화로 오늘 이야기를 꾸려갑니다. 페페0512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망둥어 말고 쏘가리가 매운탕에 짱인데 말입니다. 네. 어제 망둥어보다 쏘가리가 좋대요. 망둥어 잡지 말고 쏘가리 잡으세요. 5마리. 아셨죠? 네. 또, 무지개님이신가요? ANWIR로? 2013님께서, 난치병 듣고 싶네요. 난치병이라는 노래 있나요? 있어요? 오. 이따가 틀어드린답니다. 예. 갑자기 뒷담화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매운탕 쪽으로 이야기 흘러가고 있어요. SUK797님께서는 소식적 망둥어 회무침.
만나지라 이렇게 했네요. 지금 제가 아침을 약간 부실하게 먹고 와가지고 엄청 지금 헝그리한데 지금 문자들이 굉장히 저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은 여러분의 어떤 앞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 뒤로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오늘 이야기를 좀 꾸려 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에게 좀 못되게 굴었던 사람들, 뭐 그런 이야기 있으면 마음껏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0167님, 예, 백신도 없는 조박사님 바이러스. 네, 백신이 없습니다. 예. 이게 해마다 바뀌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치료제가 없어요. 예, 조 바이러스는. 네. 5588님, 슬픈 영화가 치료제군요. 네, 슬픈 영화 또는 되게 여러분이 뭐 이렇게 어딜 가다가 발을 삐든지 이렇게 되게 고통이 따라야만 치료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치료법을. 예, 그러니까 그냥 저의 바이러스에 그냥 감염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게 전염성이 세요. 그죠? 약간 잠복기가 있긴 한데 며칠 지나면 이게 잘 퍼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오늘 또 이렇게 뒷담화에 대한 이야기 많이 참여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실 어제 농담으로 이제 뭐 이렇게 밖에 있는 살 많은 PD한테 이렇게 뒷담화 좀 하고 막 이야기했는데 사실 잘해요. 저 친구가. 저 뚱뚱한 게 아니라 사실 저 뚱뚱한 게 다 근육이에요, 근육. 오늘 아까 보니까 되게 근육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좀 안색이 별로더라고요. 어제 그리고 뒷담화 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안색이 좀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께서 또 힘내시라고 우리 PD님을 위해서 망둥어를 별로 5마리밖에 못 잡아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았구나. 한 10마리 정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특히 뭐 낚시 같은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낚시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살아있는 걸 잡거나 이런 걸 되게 무서워해요. 예, 그래서 잘 못하는데 낚시 한번 이렇게 빠지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재밌나 보더라고요. 뭐 낚시용품도 그렇게 좀 싸지 않잖아요, 솔직히. 또 카본 재질의 낚시 이렇게 좀 되게 비싸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갑자기 뒷담화를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오늘 뭐 이야기가 뭐 이상하게 중구난방으로 흐르는 게 제 특징이니까 오늘 뭐 약속대로 뭐 이렇게 주제로 벗어나더라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제가 그냥 끌고 가는 대로 여러분 그냥 오시면 돼요. 네. 4286님 계속 매운탕 쪽으로 가네요. 매운탕 민어 우럭 매운탕 최고라고 그러네요. 띄어쓰기를 안 하시고 제가 읽기가 되게 좀 애매합니다. 보양식 인삼 넣고 백숙으로 드시면 최고입니다. 우럭 매운탕에 인삼을 넣는 경우도 있나요? 아무도 몰라요? 먹어본 적이 없죠? 가난해서 인삼을 넣어볼 기회가 없었죠, 지금까지. 네, 우리도 한번 인삼을 넣고 한번 먹어보는 시간 좀 좋겠는데, 네. 일단 인삼을 치더라도, 가레스 게이츠의 Listen to my heart 듣고, 인삼을 먹든지 말든지 해봅시다. 네. Nothing like it. People say that love can't be that strong. You might just believe it. Let me show you I can prove them wrong. Listen to my heartbeat for you, telling you that I adore you. If you wanna know how much I feel inside, to my heart, come closer. Let me wrap my arms around you. There's nothing I can do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인천이 열어가겠습니다. 교육, 복지, 문화, 관광 등 풍요로운 시민의 삶을 위한 인프라 마련, 경제 자유구역, 인천공항, 인천항 등을 통해 역동적인 세계도시로의 도약, 인천만의 가치 창조를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 새로운 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 중심의 시정으로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을 실현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아이패즈가 뭐예요? 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의 핵심 지역으로 외국인 투자가의 편리한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국제 기업 도시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교육, 의료, 유통, 관광, 마이스 산업 등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을 유치해 글로벌 서비스 산업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을 창조도시로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감염병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기본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꾸준히 예방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감염병 확산을 막고 환자분들이 완치될 때까지 하나가 되었던 경기도민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또 다른 시작입니다. 철저한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발걸음.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안심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같아요. 나는 미쳐버린 거 나을 수 없는 흔치 않은 병처럼 그대라는 뜨거운 열은 식지 않고 몰라 모를 수밖에 나만이 앓고 있는 지독히 깊은 그대라는 상처가 얼마만큼 참아내기 힘든지 한 잔 술이 밤을 맞이할 뿐 내 온몸에 너무 퍼져버린 이젠 손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떠오르게 놔두죠. 너무 아파도 소리 한번 안 지르는 건 나 단 하나 기도하는 건 돌아와
돌아올 것 같아서 돌아와 그냥 오랜만인 적이요 나 이래야 난 스윗이 때문에 단 하나 기도하는 나의 꿈을 그대 어느 날 문득 내가 눈을 떴을 때 숨 쉬는 아직 눈이 부실 수 있게 커튼을 젖히며 날 바라보는 그대 네, 무지개님이, 무지개 2014님께서 신청하신 하림의 난치병이었습니다. 이분이 또 글자를 주셨는데, 전 성격이 직선적이고 불같아서 앞담화를 주로 한다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네. 직선적인 분들 무섭죠. 예. 근데 이제 뒤끝이 좀 깨끗하죠. 보통 이런 분들이 앞에서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깨끗하게 읽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 밑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고, 늘 이제 팀에서도 리더고, 뭐 이래가지고, 뒷담화를 하는 것보다는 좀 뒤에서 이야기하는 걸 당하는 쪽이었죠, 많이. 그래서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 저도 직장을 또 상사분들께서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정해주는, 직장, 후임병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직원들이 자신이 없을 때 뭔가 좀 뒤에서 좀 뒷담화를 좀 하는 거, 그런 것도 인정을 해줬으면 좀 좋겠어요. 대신 저도 항상 그럽니다. 나한테 들키지만 마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들키는 순간 그게 앞담화가 되는 거죠. 뭐, 그런 거는. 뒤에서 좀, 한 사람이 모이면 진짜 한 사람의 생각이 있고, 두 사람이 모이면 두 사람의 생각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두 사람이 모일 때부터 생각이 진짜 수십 가지로 뻥튀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다 만족시켜주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누군가에게 만족이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좀 불평이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뒷담화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분께서 또 문자를 주셨는데 정말 악한 사람한테는 뒷담화를 안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서로 착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뒤에서는 좀 이렇게 좀 아쉬운 소리를 하지만 또 앞에서는 또 서로 웃으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또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뭐 그런 또 우리의 인생의 또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좀 여유를 좀 가지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는 마음에 있는 소리를 좀 하는 거에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PD를 좀 뒷담화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밖에 있는 이 작가가 아니라 이 작자의 태교에 뒷담화는 좀 너무 좋지 않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찌개? 이렇게 해신탕도 있고 음식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제가 또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그리고 갑자기 PD가 들어와가지고 좀 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래요. 요즘 드론 유행한다고 남자들의 장난감, 응? 우리 남자들의 장난감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쪽에 내가 진짜 박사인데, 네. 전문가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 질문 주시면 그 가격부터 해가지고 완벽하게 내가 그 제품 사양까지 내가 이렇게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춤 교육까지 해줄 수 있으니까 남자들의 장난감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 남자분들 있죠. 예. 직장에 시달린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최고의 장난감이니까 그런 질문 있으면 또 문자로 좀 주시고요. 일단은 전하는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또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빛나는 메탈 앤 클래스. 2.
착 감기는 그립감. 3, 놀라운 S펜. 4, 계산은 삼성페이로 샵. 5. 이건 노트만 되는 거야. 5를 만나는 순간 눈부시게 모든 것을 새롭게. 삼성 Galaxy Note 5. 하나와 외환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1등은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어 세계 인류은행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만세. 세계적인 대한민국 1등은행 KEB 하나은행. 우리 아이들의 희망은 뭘까요? 마술사요. 발레리나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요. 슈퍼마켓 주인 아빠 빨리 들어오세요. 저 기은쌤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전국 김치맛 대결. 한식 명인의 선택은? 제가 선택한 우승자는 하이마트입니다. 비법은 스마트 카운셀링. 하이마트에서 우리 집에 꼭 맞는 김치 냉장고를 추천해주니까. 김치 냉장고도 하이마트죠.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두근거렸지. 누군가 날 뒤적고 있었고 검은 절벽 끝에 더 이상 밟을 곳 하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여 간절히 내 이름을 되뇌었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성 넘은 태양 가까이 날아 유달인 물은 녹아내린다고 해도 내 맘 그대 마음속으로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내가 미웠지. 난 결국 이것밖에 안 돼 보였고 오랜 꿈들이 공허한 어린 날의 착각 같았지. 울먹임을 참고 난 몰래 내 이름을 속삭였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희망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질 때도 좋아. 성 넘은 태양
네, 8883님께서 좋아하신다는 이적의 하늘 달리다란 곡이었습니다. 네, 7253님께서 뒷담화는 그 사람을 모르는 제 3자에게 하는 게 편해요. 그냥 일종의 하소연이랄까. 네, 맞죠.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제 3자가 아닌 2자와 이렇게 잘못했다 끼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 다른 사람들끼리 어떤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끼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냐 모르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사건인지도 모르고 그러냐 뭐 좀 안 됐다. 그 사람 좀 너무 했네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일이 꼬여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뒷담화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이 이야기했던 그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또 이상하게 일이 꼬였어요. 막 그래가지고 저는 어지간하면 그런 자리에 안 갑니다. 가더라도 그냥 자리를 쓱 피해서 그냥 빠지죠. 이게 대부분 이게 뒷담화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 특징이 그 사람이 그 개그 콘서트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 사람이 없으면 어느새 또 모여가지고 그 사람 또 욕하고 또 그 사람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 나가면 또 어느새 모여서 또 그 사람 또 욕하고 뭐 이게 또 좀 그런 좀 있는데 하여튼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전혀 관계없는 제 3자랑 하는 게 굉장히 안전장치죠. 예. 전혀 이야기가 새 나갈 이유도 없고 근데 정말 운이 없으면 또 이 사람도 또 연관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꼬일 수도 있는데 어지간하면 제 3자랑 하십시오. 네, 그게 좋습니다. 네. 저의 어떤 경험담을 위해서 그 이야기 한 거고요. 또 웃긴 이야기는 또 뭐 어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이 성직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서 집사님들이 이제 목사님 욕하는 게 좀 있죠. 아무래도 아예 목사님이 설교가 어떻다느니 또 뭐 교회 운영을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라서 대놓고 또 이렇게 뭐라 할 수도 없으니까 집에 그 붕어를 키웠어요. 붕어. 금붕어를. 어항에다가 한 7마리 정도 이렇게 넣어놓고 그 붕어에다가 이름을 다 지어놓습니다. 김집사, 뭐 박집사 이렇게 지어놓고 밥을 주면서 구박을 합니다. 야, 박집사 너 꼭 그렇게 이야기가 되겠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좀 풀더라고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멤버들 이렇게 보면은 일하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저한테 불만 사항들이 돌아 소리가 들리죠. 네?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좀 집에다가 뭐 이렇게 금붕어는 키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삭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업할 때 일부러 그 멤버가 연주하기 힘들게끔 곡을 씁니다. 그래서 녹음 현장에서 엄청나게 갈굽니다. 이제 네가 나를 뒷담화 깠지? 하면서 이제 너 이거 연주해봐 하면서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좀 저는 분풀이를 좀 하죠. 그래서 저의 음악이 좀 어렵습니다. 연주하기가. 팀의 어떤 불화가 심해질수록 예레미 음반은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퀄리티가 올라가죠. 네, 그래서 예레미가 세계적인 밴드가 됐습니다. 네. 연주력이 좋을 밴드일수록 좀 팀의 어떤 융합이 잘 안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꼭 저와 같진 않겠지만, 네, 하여튼 저희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태생이 그래요. 저희들이 뭐 이거 그 다음 곡 언제 틀어야 되나 시간을 안 써주셔가지고 제가 언제까지 지금 오케이예요? 네, 지금 틀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 네,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비가 내렸어 너도 알고 있는지 돌아선 그 골목에서 눈물이 언제나 힘들어하던 너를 바라보면서 이미 이별을 예감할 수가 있었어. 너에겐 너무 모자라 나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떠나는 널 나는 잡을 수 없는 거야. 떠나지만 너의 뒤에서
있을 거야. 조금은 멀리 떨어져서 조금도 부담스럽지 않게 이제 떠나는 길에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조금도 기다리지 않고 나에게 안기어질 수 있게 너의 뒤에서 언젠가 또다시 내가 필요할지도 몰라. 나의 사랑이 나의 손길이 또다시 표정 없는 아픔의 나를 너는 많이도 미워하겠지. 돌아선 나의 눈가에 고인 눈물을 할까. 넌 이제 떠나지만 너의 뒤에 서 있을 거야. 조금은 멀리 떨어져서 조금도 부담스럽지 않게 이제 떠나는 길에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조금도 기다리지 않고 나에게 안기어질 수 있게 너의 뒤에서 네, JYP의 너의 뒤에서 들으셨습니다. 3529님께서 좀 심각한 문자를 보내셨네요. 약간 이제, 어린 사람이, 띠동갑, 이 사장 아들이라고 반말해대며 일 시켜 열 좀 받아 오늘 출근 뒤로 하고 아침 7시경 월미도에 와서 바닷바람 쐬며 열 좀 식히려니 오히려 춥더군요. 감기 기운이. 이게 사실 그래요. 이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보통 술도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풀려다가 그게 더 크게 걸릴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가끔씩. 그래서 저는 제 철칙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기분 좋을 때 저는 술을 먹습니다. 근데 정말로 기분 안 좋을 때는 저는 술 절대 안 먹어요. 왜냐면 다음날 술 때문에 더 힘들어. 솔직히. 그리고 더 비참해져요. 사람이. 술 때문에. 막 그렇지 않고도 스트레스 받았는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이제 술 때문에 이제 좀 막 속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더 막 이게 곱절로도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그냥 삼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어느 정도 풀어지면 뭐 이렇게 술을 약간 먹던지 아니면 뭐 친한 사람, 지인이죠. 좀 내 마음을 좀 풀어줄 사람 있잖아요. 아무 누구나 다. 그 사람하고 좀 이야기하면서 뒷담화를 좀 치죠. 그러면 좀 이게 해소되더라고. 확실히 뒷담화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까도 어떤 분이 좀 문자를 주셨는데 DAORAOH 님께서 뒷담화는 옛 어르신 말씀에 없는 데선 나라님 흉도 본다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맞아요. 아까 우리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네. 필요하고 어떤 분 좀 웃긴 문자 주셨는데 초이일리님께서 남편이 살짝 미우면 음식을 약간 짜게 하기도 한대요. 예. 아침에 좀 음식이 좀 짜다 싶으시면 아내분께서 무언가가 자기 자신한테 불만이 있다는 거를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눈치 없이 이게 뭐 짜!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날 밤.
귀가했을 때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아침 음식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동물원? 네.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아, 음식이 써! 그냥.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 나를 둘러싸는 시간 숨결이 떨쳐질까. 비가 내리면 내가 간직하는 서울 상념이 잊혀질까.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바람이 불면 나를 유혹하는 아니라 만족이 떨쳐질까. 바람이 불면 내가 알고 있는 허위의 길들이 잊혀질까. 난 책을 접어놓으면 창문을 열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가을
미래의 꿈과 희망을 디자인하는 젊고 매력적인 도시 오산시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 모습 찾기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요. 오산시의 까마귀 오자 지명에서 나온 지혜와 용맹, 충효를 상징하는 까마귀를 시의 새로 변경하고 지조의 상징, 매화를 시화로 변경했습니다. 대한민국 보육에서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교육도시, 경기도 남부 허브도시, 대한민국 중심 오산시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캠페인은 오산시와 함께합니다. 소리로 나를 위로하는 이가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때로는 신나는 음악으로, 분위기 있는 음악으로, 때로는 웃음 넘치는 이야기로, 눈물 짓는 이야기로 나를 만나는 이가 있습니다. 귀를 활짝 열고 라디오를 듣는 당신.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이야기는 라디오와 함께 시작됩니다.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FM 90.7MHz 경인방송 IFM입니다. 카푸치노 하나랑 카페라떼 카푸치노. 여러분, 지금 3시. 졸리시죠? 커피나 한잔 할까요?
네, 백두산의 반말마 3529님을 위해서 특별히 그 밖에 있는 이종용 PD가 선곡을 한 겁니다. 나름 저기 있는 PD가 생긴 건 저래도 나름 센스예요. 그래도 은스? 은세? 은근 센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3529님 좀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들이 틀어드렸고요. 311님께서 어제 웅산 재즈 콘서트 보고 오는 길에 차 안에서 필성님 뒷담 엄청 했는데 밤에 귀가 간지럽지 않으셨는지요? 네. 귀는 안 간지러운데 혀가 좀 간지러워요. 아직 그 혓바늘이 낫지가 않아가지고 오래 가네요. 네. 제로벨 뒷담화를 까셨을까요? 네. 칭찬이셨겠죠. 뒷담화라는 게 욕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담화는 뒷구술은 욕이겠지만 뒷담화는 예. 저에 대한 어떤 뒷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 뭐 이런 거겠죠. 미담 이런 것들, 예. 저의 어떤 선행 뭐 이런 것들 덕담을 서로 나누셨겠군요. 네. 제가 어디 뭐 이렇게 흠잡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뒷담화를 당할 인물은 솔직히 못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8884님께서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중 신화 김동완 씨가 피규어를 수집하고 있던데 남자들의 장난감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어요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남자들의 장난감 크게는 보통 정말 비싼 게 보통 자동차죠. 보통 남자들 자동차에 관심 있잖아요. 그게 단순히 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솔직히 장난감이에요. 솔직히 일단 로망이 있어요. 특히 스포츠카. 네. 돈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아마 누구나 갖고 싶은 장난감 중에 아마 1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보통 바이크 있죠. 바이크. 모터사이클.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 사는 남자는 두 가지가 있다. 라이더와 라이더가 아닌 자로. 보통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보통 바이크 매니아들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모터가 없는 이제 그냥 자전거죠. 그냥 바이크. 예. 그런 게 있고, 약간 이제, 여성분들께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이제 모형, 피규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조립할 수 있는, 조립해서 이렇게 피규어 같은 거 있잖아요. 뭐라고, 그거 되게 디테일해요. 그것도 매니아들 보면은, 그걸 조립할 때 그냥 조립한 것도 아니고, 그 절단하는 절삭 칼이 또 따로 있어요. 되게 비싼 거, 뭐 그런 것도 조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형 항공기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드론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많이 날리시는데, 그 모형 항공기. 특히 이제 RC 헬기라고 그러죠. 이게, RC라는 게 그, 라디오 컨트롤이라는 약자인데, 그런 RC 헬기라는 게 있을 거고, 또, 정말 재밌는 게, 여러분이 의외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모형 자동차가 정말로 재밌다고 그럽니다. 네. 특히 이제, 서킷이라고 그러죠. 그, 대회 자동차 경기하는 모형이죠, 그것도, 모형. 그 서킷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옆에서 어떤 사람이 넘어져도 모른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좀 약간 어렵고 이런 걸 좀 좋아하는 좀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자동차보다는 헬기 쪽이 좀 어려워서 저는 일단 그쪽으로 입문을 처음 했는데 이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돈이 살벌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남성분들께서는 이게 좀 관심 있으시다 그러면은 그 예산을 안주인님께 되게 많이 속이셔야 돼요. 보통 헬기 하나가 보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해요. 보통 모형 항공기가. 그래서 보통 이제 집에 가서는 한 2, 30만 원이라고 좀 하죠. 그래서 비자금을 많이 이제 빈축해 놓죠. 비자금을 가지고 이제 그래 해서 이제 이거 어디서 샀어? 그러면 이거 친구가 줬어. 아니면 뭐 이게 중고 매물에 이렇게 싸게 누가 내놨는데 내가 이렇게 산 거야. 그리고 이제 서로 이게 남자들끼리 또 뭉칩니다. 그걸 또 서로 입을 맞춰요. 그래서 야, 내 와이프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 이거 얼마다고 이야기해라. 보통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유독 한 사람한테 집중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 사람이 사줬다라고 거짓말을 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이종영이라 합시다, 이렇게. 내 친구 이종영이가 이렇게 사준 거야. 이렇게 싸게 사준 거야. 넘긴 거야. 그러면 각 집의 와이프들이 이 사람이 재벌 2세인 줄 알아요. 이종영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벌 2세인 줄 알아요. 맨날 다 사주니까, 이 사람이. 그런 경우도 있고, 예,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자금을 꼭
좀 챙기시라고 좀 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금액에서 공 하나를 빼라고 제가 좀 이게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좀 듣고 할까요? 그 비자금 이야기를. 네. 신하이의 새가 되어 가리 일단 듣고 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PD가 그러는데요. 이 노래도 아마 신하이가 모형항공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만든 노래라고 주장을 하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자기도 이상한가 봐.
낚시나 하세요. 망둥 하나 잡으세요. 네, 남자들의 장난감. 네, 뭐 바이크도 있고 뭐 하지만 좀 요즘 드론 많이 뜨죠. 보통 이제 쿼드커프트라고 그래서 이제 그 프로펠러가 4개 달린 좀 날리기 좀 쉬운 거죠. 사실 이제 제가 날린 거는 이제 전문가용이라서 그렇게 날리기는 그렇게 쉬운 헬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호버링이라고 그래서 공중에 떠 있는 것조차 힘든 그런 헬기예요. 그래서 보통 호버링만 제대로 하는 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보통 걸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걸 좀 잘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좀 예민해서. 그래서 제가 한 1년, 2년쯤 됐을 때는 아마 제가 헬기에 엔진 헬기 그때 날렸었는데, 헬기에 시동을 키면 모든 갤러리들이 날리던 헬기 다 내리고 제가 날리는 걸 뒤에서 구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날리고 랜딩을 하면 뒤에서 이제 박수를 쳐주죠. 이제 또 박수 듣는 맛이 또 짜릿합니다, 이게. 이게 공연장에서 듣는 박수 소리와 이게 약간 장르가 달라요. 공연장에서 듣는 건 약간 영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헬기장에서 날릴 때 이렇게 받는 박수는 약간 수학과 같은, 네, 이렇게 좀 치밀한 또 박수의 소리를 듣습니다. 네. 그런 재미가 또 있고요. 또 남자들끼리 또 이게 장난감 이야기하다 보면 특히 바이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고가의 바이크 보면 이제 이탈리아제이죠. 두카로 시작하는 보통 바이크가 있는데, 파니갈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보통 그거에 몇 천만 원 해요. 이제 근데 애들이 이제 그거 샀다고 그러면 이제 집에서 쫓겨나니까 그걸 보통 200 몇만 원이라고 속여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이 뭉쳐서 또 이렇게 스크린 쳐주죠. 그거 싸다고 이렇게 그렇게 보통 그렇게 합니다. 예, 지금 방금 소식이 왔는데요. 지금 박 DJ와 지금 전화 연결이 지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내가 헤드폰 써야 되나요? 헤드폰 써야 되는 거죠. 나 이런 거, 태어나서 처음 해보네,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됐어요? 네. 박광규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몸은 좀 어떠십니까? 졸려요. 졸려요? 예. 졸리면 안 되는데? 조필성 씨. 네. 이거 처음 해보는 거죠, 전화 인터뷰. 나 태어나서 이거 처음 해보는겨. 엄청 신기해.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하라부터 이렇게 유도를 좀 해줘야 유도. 내가 유도가 단증이 없어가지고, 유도를. 네. 청취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청취자 여러분, 추석은 잘 보내셨고, 또 이제, 싸늘한 가을 날씨인데 건강하신지도 궁금하고, SK 와이번스가 결국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떨어져가지고, 인천 시민 여러분들은 좀, 기운이 없으실 텐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DJ 조필성 씨. 나 이거 알아. 어제 들었어요. 이하나 작가한테 들었어요. 갔다 왔대요, 어제. 현장에.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박광규입니다. 네. 네, 박광규였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또 목소리 들으니까 또 괜찮죠? 또 이렇게. 이거 이렇게 뭐가 괜찮아? 아니, 나 지금 팬들과 대화 중이라니까? 가만히 있어봐봐. 지금, 박모 씨가 이제, 이렇게 목소리 들으니까 나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네? 맨날 전화를 받다가 전화를 걸어보니까, 하여튼. 지금 집에서 혼자 뭐하고 계세요, 지금?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네. 역시 충전을 지금 하고 계시군요. 네. 예. 몸은 좀 많이 회복됐나요? 몸 계속 자야 회복될 것 같고, 저 방금 전에 오토바이 얘기하시던데, 네. 오토바이 탈 줄 압니까? 제 면허증 다 있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들어보니까 골프 치세요? 나는 골프는 안 치고, 문자로 이제 골프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팬분들이. 무슨 갤러리 얘기를 하길래. 헬기 날릴 때, 이제 뒤에서 이제 저희 어떤 비행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죠. 예. 어떠세요? DJ 하시다 보니까. 아니, 이게 은근히 은근 스트레스. 이게 아침에 일어나는 거. 왜 박모 씨 아들이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지 알겠더라고. 이게 은근히 이게 혓바늘에 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좀 고생하고 있거든요? 겨우 4일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혓바늘이 피곤해서 이게 나는 건데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아침에 계속 꼬박꼬박 이게 일어나야 되니까 이게 은근히 잠을 깊이 못 자요, 내가. 그래서 내가 혓바늘이 안 나는 것 같아, 지금.
라이브 잘하시던데요, 조 박사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평상시 했던 거라 그런 거고 이게 DJ는 내가 안 했던 거라 이게 은근히 나한테는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오면서도 작가한테 이야기했는데 왜 박완규라는 가수가 이렇게 한 달간의 어떤 그 휴식이 필요한지를 알겠더라고 보니까. 조금 더 하시면요, 정신도 좀 이상해지고. 맨정신이 아니에요. 늘 저기 머리 위에 문자가 뛰어다니고. 무슨 말만 하면 저는 누가 전화번호 물어보면 내 전화번호 샵 9070이라고 막 대답하고 이메일 주소 물어보면 www.ifm.kr 이걸 여기로 편지 보내라고 그러고 할 말 있으면 나한테 문자 보내지 말고 앱 게시판에 쓰라고 그러고 이런 정신병으로 다가오니까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약간 직업병이 돋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하시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이한나 작가님한테 묻지 마시고 박철영 씨한테 물어보세요. 그 타짜에 나오신 분 아닌가, 그분이? 네네. 제가 상품 소개로 남겨두었으니까. 자, 조 박사님. 네. 어때요? 우리 청취자분들 조 박사님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예, 좋아하시는데, 박모 씨보다는 안 좋아하니까 약간 질투심은 생기긴 해요, 지금. 예. 제가 앱 게시판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다들 좋아하시던데요. 아니, 이분들이 따뜻하신 분들이라,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모 씨 아들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 측근들까지 다르게 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이제 전화 끊어야 될 때 되지 않았어요? 노래 틀 시간 된 것 같은데. 그죠, 전화세 많이 나오죠. 전화세 많이 나오니까, 내가 일단 긋게, 내가. 아니, 노래를 딱 틀고, CM과 30분 CM과 연결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24분까지는 여유가 있대요, 지금. 예. 24분 다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21분이니까, 네. 그래요. 자, 조 박사님. 네. 희랑과 콘서트를 또 우리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야죠, 이제. 네. 제가 좋은 장소를 물색 중인데, 약간 좀 클럽 콘서트 형식으로. 좋죠, 이렇게. 희랑과 콘서트. 하면 그때는, 무대 위에서 말을 좀 길게 해주세요. 길게? 예, 좀 곡 소개 같은 거 할 때. 곡 소개도 하고. 네.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데, 사실 저번에 공개 방송할 때 이제 내가 연주곡 하는데 멘트를 안 해버렸잖아요. 네. 못 모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인만 알아듣는 언어로. 그렇죠. 이렇게. 히랑라 콘서트 멤버시니까, 잘 좀 부탁드리고요. 비행기 날릴 때 저도 한번 데려가 주십시오. 좋죠. 네. 내가 어차피 그 동네에서 날린다니까, 왕규 씨가 있는 그 거주지, 그 근처에서 많이 날렸어요, 예전에. 파주 쪽. 바다로 막 뛰어들고 싶고, 하늘을 막 헐헐 날고 싶어요. 기분이 좀 그런데, 또 조 박사님이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저한테 그런 곳을 좀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할 말 다 하셨나요? 네, 이제 자야죠. 또 자야죠. 또? 예. 겨울잠이 아니라 가을잠이네요, 가을잠. 예, 계속 자야 됩니다. 계속 자야죠, 네. 예. 락커는 잠을 자야 돼요, 일단은. 네. 일단은 잠을 자줘야 다음에 또 나올 때 또 뽀송뽀송한 또 피부로 노래를 또 부를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 준비한 곡이 임재범의 거인의 잠이랍니다. 예, 신청곡입니다, 제 신청곡. 신청곡이에요, 이게? 예, 거인의 잠. 거인의 잠. 잠을 자야죠. 하여튼, 귀향 쉴 때,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푹 주무시고,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왔을 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깔끔하고, 뽀송뽀송한 모습으로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하시다가, DJ에 맞들려가지고, 또 그냥 자라, 계속. 이러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저도 빨리 건강해지고 있으니까 금방 돌아가겠습니다. I'll be back. 예. 네. 감사합니다, 조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박모 씨 아들, 모왕규 군의, 잠들기 전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좀, 많이 좀 흡족하셨나요? 네, 그렇게 목이 빠지도록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셨잖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건강한 모습
있으니까 저도 좀 마음이 좀 놓이고요. 음반 작업? 무슨 음반 작업이요? 계속 꾸준히 하고 있죠. 잠을 자고 난 다음 음반 작업을 해야죠, 이제. 예. 난 가수는 무조건 몸이 아끼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좀 건강에 집중됩니다. 예, 건강한 다음에 이제 음반을 작업하는 거고요. 네, 박광규 씨가 신청한, 예, 임재범 씨의 거인의 잠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은 슬프게 고요하기만 해. 난 여기 눈을 감고 누워 깨어나기 싫은 잠이 드네. 자유를 꿈꾸기 위해 자주를 꿈꾸기 위해 바다 한가운데 푸른 하늘 위에 떠있는 난 정말 자유로운 영혼. 눈을 뜨면 잠을 깨면 나만 사라질 테지만 내 맘은 너무 차갑고 세상은 멋대로 춤을 추기만 해. 지쳐서 잠이 든 건 아냐. 깨어나 사는 게 힘이 들어. 자유를 꿈꾸는 거야. 자주를 꿈꾸는 거야. 바다 한가운데 푸른 하늘 위에 떠있는 난 정말 자유로운 영혼. 눈을 뜨면 잠을 깨면 아마 사라질 테지만 영원히 난 계속 꿈을 꿀 거야. 바다 한가운데 푸른 하늘 위에 떠있는 난 정말 자유로운 영혼. 눈을 뜨면 잠을 깨면 아마 사라질 테지만 바다 한가운데 푸른 하늘 위에 떠있는 정말 자유로운 영혼. 눈을 뜨면 잠을 깨면 아마 사라질 테지만 I can see the lightning on the wall. Keep it moving in the left time. 제9대 경기도의회는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1280만 도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민원 해결 멘토의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을 위한 민생 현안 해결을 우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부와 함께 상생하고 소통하면서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은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알록달록 단풍이 아름다운 산행하기 좋은 가을입니다. 지금부터 안전한 산행 방법과 위급상황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일교차가 크고 해가 빨리 지는 가을철에는 여벌옷을 준비해 언제나 체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 위급상황 발생 시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 위치 표지판을 습지해 119에 신고하시고요. 낙엽이 쌓인 미끄러운 길도 조심하세요. 언제나 조심, 조심 잊지 마세요. 이 캠페인은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행복 느낌 90.7 IFM 경인방송 Yo, crazy. We strike one. Strike. Yo, come on, listen up. Listen up, yo. 원하는지 사는 대로 사네. 원하는지 가는 대로 사네. 원하는지 그냥 되는 대로 사네. 그저 사는 박스대로 사는 자리에 시간이 지나지만 다시 언제까지 가지 못해 노조원이 왔죠. 대중의 수없이 생기는 화조. 우리가 너와 내가 살아가. 우리가 수 없어 그러자. 누구나 네 자신을 던져. Hold up, 그는 네 자신을 건져.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네, 초이12님께서 신청해주신 크래쉬의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대한민국 남성들의 주제곡이죠. 다 사줄 것 같은 이 주제곡. 네. 일단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박 DJ와 오늘 통화를 했고요. 다행히 목소리는 저는 가끔 개인적으로 뭐 통화를 좀 했거든요. 이제 뭐 작업 이야기라든지 여론적인 이야기하면서 통화를 했는데 저번에 통화했던 것보다 목소리가 훨씬 일단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확실히 사람은 충전을 할 때는 해야 돼요. 그래야 몸도 좀 좋아지고 또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움츠렸다 뛴 게 우리가 멀리 뛴다고. 쉴 때 좀 쉬고 그래줘야 더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남성들 또 이렇게 장난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꼭 이게 그 남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헬기 날리신 분 중에는 여성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뜸해요. 근데 한번 헬기장 나타나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헬기장에 미칩니다. 남자들이 그냥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그 알식의 아이돌입니다. 그 헬기만 날리면 여성분이 날리기만 시작하면.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가끔 가다가 이제 그 패러글라이딩이라고 그러죠. 그 낙하산 같은 건데 뒤에 그 엔진이 달린 그것도 꽤 인기 좋습니다. 약간 위험한 것처럼 보이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패러글라이딩 같은 거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바퀴가 달린 것부터 타고 바퀴가 달린 거에서 이제 좀 뒤에 조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교감 비슷한 사람이 교육을 좀 해줘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만 쉽게 배우고 약간 초기 비용이 좀 듭니다. 초기 비용이 한 돈 천만 원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이게 헬기라고 했다가 낙하산이 지금 그때 우리 헬기 날린 장소에 그 전국항 쪽에서 제가 날렸는데 그쪽에 이제 바닷가라서 그 패러글라이딩 동호회들이 되게 많이 다녀요. 그럼 헬기가 날리면 그 위로 막 낙하산들이 막 떠다니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그분들이 내려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냐 물으니까 1,000에서 한 1,200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 비싸니까 낙하산 값이 그래 비싸대요. 엔진보다는. 근데 낙하산이 더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거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래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든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손재주가 좋은가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패러글라이딩용 그 낙하산은 우리나라가 제일 명품이라고 그럽니다. 제일 명품에 속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 좀 깜짝 놀랐었고 대부분이 왜 낙하산이 비싸냐면은 그 낙하산은 선들 있잖아요. 밑으로 내려진 선. 이거 만드는 게 힘들다고 그래요, 되게. 조립하는 게. 엉키고 막 그래서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놀랐었고, 또 한 가지 여성분들이 좀 즐기기 좋은 게 뭐냐면, ANT 907개에서 말씀하셨는데, 뭐, 친정 아버지도 카메라, 그리고 낚시 이렇게 하는데, 여성분들에게 정말 권하고 싶은 카메라 또는 낚시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카메라 쪽에 제가 약간 아니죠. 거의 준 프로급이거든요. 카메라 쪽은 거의 그 카메라 감독 수준이에요, 제가. 그래서 카메라 쪽을 좀 알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좀 권하고 싶은 거는 이제 카메라도 보면 이제 풀 프레임 바디가 있고 그냥 크롭 바디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보통 초보자들이 제일 난해한 용어가 크롭 바디냐, 풀 바디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아마. 크롭 바디란 거 뭐냐, 크롭이란 건 뭐냐면 잘린 거예요, 뭔가. 그래서 똑같은 렌즈를 끼더라도 그 렌즈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화각이라고 그러죠. 그 화각이 다 안 받아들여져요. 그게 이제 크롭 바디고, 그 다음에 이제 풀 바디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 렌즈의 모든 성능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풀 바디예요. 그래서 풀 바디가 비싸요. 그러니까 좀 고급 사양, 전문가용으로 가다 보면 다 지금 풀 바디죠. 그래서 이제 캔에서 나오는 그 EOS 시리즈의 오두막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이야기합시다. 그냥 오두막 2, 3부터 이제 풀바디인데 이제 그것들이 좀 비싼 이유가 그 EOS 계열의 렌즈의 비싼 게 있어요. 이제 그것들의 그 화각들을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좋고, 또 한 가지 여러분 팁을 드리고 싶자면은 그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보통 픽셀을 많이 보잖아요. 픽셀을 보는데 픽셀은 2차예요. 2차. 먼저 볼 것들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상업적으로 픽셀을 가지고 사는 소비자들을 많이 속이거든요. 카메라 업체에서.
픽셀이 많으면 좋은 자는 절대 아니에요. 픽셀하고 화질하고는 그건 2차적인 요소고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센서의 넓이에요. 센서의 크기. 센서의 크기가 몇 미리짜리냐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이게 클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피사체를 찍더라도 센서가 크면 그걸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더 섬세하게 찍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데이터로 표현할 때 픽셀이 필요한 거예요. 2차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 카메라 그러니까 픽셀이 몇 많아서 이거 절대 속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속지 마시고 일단은 그 센서의 크기 일단 그걸로 이렇게 따지시고 그 다음에 이게 좋은 게 이제 풀바디냐 크롭바디냐 이걸 따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픽셀을 보세요. 픽셀은 이제 좀 나중에 보실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리고 렌즈도 볼 때 그 화각을 이제 다 처리할 수 있는 화각을 처리하는 그 렌즈 이제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입문자용 이렇게 전문가용 이렇게 따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거는 기왕 살 때 바디는 좀 나중에 좀 저렴한 걸 쓰도 상관없어요. 근데 렌즈는 좀 무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돈이 덜 듭니다. 분명히 제가 여러분 장담하건데 카메라에 꽂히잖아요. 돈이 드는데 뭐 때문에 돈이 드냐면 렌즈 때문에 돈 들어요. 100이면 100 그래요. 처음에는 이걸 사지 하다가 결국에는 후회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 되팔고 엄청 좋은 거 사다가 또 뭐하고 바꾸고 해가지고 돈이 어느새 막 집안에 그 렌즈가 쌓여요. 그게 막 몇천만 원치 이렇게. 몇천만 원어치가. 그러니까 처음에 렌즈 사실 때 좀 좋은 거 사시고 그러면 좀 세이브하는 지름길입니다. 네. 일단은 여성분들을 위한 좀 취미생활의 팁을 드렸으니까 일단 나미의 인디안 인형처럼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네, 나미의 인디안 인형처럼 들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에 뒷담화에서 시작해서 이제 앞담화는 패스하고 지금 바로 취미생활, 남자들의 장난감, 또 여성분들의 장난감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카메라 이야기가 나왔는데 8884님께서 카메라는 렌즈가 생명 아닌가요? 딱 주셨네요. Exactly.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카메라는 무조건 렌즈입니다. 렌즈에서 시작해서 렌즈로 끝나는 게 카메라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또 제일 중요한 게 렌즈 값은 좋은 거 사면 잘 안 떨어져요. 중고가가. 그죠? 근데 카메라 바디는 계속 신품이 나오기 때문에 금방 떨어집니다. 카메라 가격은. 카메라는 무조건 렌즈입니다. 네. 그리고 0369님께서 공연 장면을 멋지게 찍으려면 어떤 종류를 구매해야 하는지 추천해주세요. 네. 공연 장면을 찍으시려면 일단은 렌즈 같은 경우는 줌 렌즈가 유리하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공부하시다 보면 제일 먼저 접하는 용어들은 뭐냐면 F값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렌즈 밝기 단어거든요. F값이라는 말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ISO라는 단어 분명히 들으실 거예요. 거기서 이게 뭔가 보통 그럴 거예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 이 세 가지만 알면 누구나 초전문가처럼 사진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F값이라는 거는 이제 고유에 가진 렌즈의 최대 밝기의 수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통 2.8, 4.0 보통 그러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렌즈가 어두워요. 어두우면 뭐가 나타나냐면은 보통 이제 아웃포커싱이라고 그래서 어떤 대상을 찍으면 뒤에 배경이 포커스가 안 맞는 뒤에 배경이 확 이쁘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별로 없어요. 안 이뻐요. 그게. 근데 F값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렌즈가 밝을수록 아웃포커싱이 되게 뽀사시하게 이쁘게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렌즈를 구매할 때 보면 되게 F값이 낮을수록 가격이 되게 비싸요. 그러면서 이제 줌 렌즈를 이제 방금 질문하신 분 0369님 같은 경우는 이제 줌 렌즈를 사셔야 되는데 줌 렌즈에서도 이제 F값이 낮은 걸 사셔야 되니까 좀 비쌀 거예요, 아마. 보통 이제 전문가들 보통 동호회에서 아빠 밥통, 밥통, 엄마 밥통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밥통들 사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렌즈 같은 경우는 중고를 좀 좋은 거 사서 상관없어요. 호주머니가 좀 힘들다. 그러시면은 좀 아껴야 된다 싶을 때는 중고를 사셔도 그렇게 품질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고 좀 상태 좋은 거, 이렇게 사셔서 하시는 것도 좋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아시는 게 이제 ISO라는 걸 쓸 거예요. 그럼 각 기종마다 좀 약간 다른데 대부분의 모든 카메라가 ISO가 800이 기준이에요. 800. 그러니까 이거는 색감 센스인데요. 그러니까 태양이 비치면 거기에 대해 빨리 반응하는 그 감도를 이야기하는데 모든 기계는 800이 기준이에요. 보통 이제 시네마용 영화 찍는 거는 400인 경우도 있고 보통 그런데 대부분이 800이거든요. 그러니까 800이 기준인데 800으로 올라갈수록 노이즈가 심해지고 떨어져도 노이즈가 심해져요, 사실. 근데 이제 일본에 나온 어떤 만약에 C로 시작하는 K로 시작하는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통 보면은 그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를 쓰는데 보통 ISO가 100, 120, 160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단위를 100보다는 160이 더 좋아요. 그리고 200보다는 320이 좋고 왜 그러냐면요. 이 K로 시작하는 CAN 이러고 시작하는 이 제품은요. 160단어로 ISO가 감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 찍을 때 100보다는 160이 노이즈가 적습니다. 훨씬 이게 ISO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카메라가 이게 좀 노이즈가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160단어로 ISO를 올리는 게 노이즈가 엄청 적어요. 훨씬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좀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에게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정말 이쁘고 공연장이 특히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장소에서 날아가지 않게끔 찍으려면은 대부분 이제 800 이상 ISO 올리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밝을 때는 ISO를 좀 깎아내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160 단위로 깎아내리시는 게 좋습니다. 100보다는 160, 200보다는 320 이런 식으로 160의 곱으로 ISO를 세팅하시고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라는 거는 이제 빠를수록 빛이 들어오는 순간이 짧아지니까 어두워지겠죠.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를 이제 어두운 데서는 셔터 스피드를 좀 느리게 좀 하시고 그런 식으로 찍으시면은 누구나 다 전문가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카메라 보통 찍을 때
포맷 있잖아요. JPG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로우로 찍으세요. 로우. RAW 로우. 이게 이제 뭐라면 그게 어떤 그 다른 어떤 회사에서 특화낸 그 포맷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질 그 곳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이터 용어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작업이 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색감도 다시 줄 수가 있고 또 ISO 값도 다시 줄 수가 있고 이게 원본 그대로 소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공연 장소에 찍을 때는 특히 더욱더 로우로 찍으시면 좋습니다. 로우로 찍으셔서 나중에 집에 가셔서 그 포토샵이라든지 그걸로 후보한 작업을 하시면 아마 여러분도 아마 전문가보다 훨씬 더 이쁘고 이게 과연 내가 찍은 사진인가 할 정도의 그 작품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찍으시면 누구나 예쁜 공연 사진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카메라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이야기가 길어지네요. 이게 지금 어떤 분이 그러셨네요. 조필성은 혼자 놀기의 달인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사진보다는 이제 동영상 쪽이라서 뭐 그쪽에 저는 좀 약간 일가견이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카메라 쪽에 당연히 자연적으로 좀 부수적인 지식을 좀 알게 되더라고요. 네. 1920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조필성 박사님 다음 강의는 어떤 거 한번 근데 헬기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엔진에 대한 것도 좀 알게 돼요. 그 엔진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이렇게 박사학위 주는 거 아니에요? 그 경인방송에서? 경인학위 받는 거 아니에요? 네. 뭐, 8884님 이렇게 집중 경청 중이라고 하셨네요. 네, 이거 사진 여성분들 이게 모르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지식만 알면 카메라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다 찍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가족에 대한 중요성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에 대한 역할이 되게 많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특히 예전에는 카메라 사진 그러면 왠지 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고 또 사진관에 가야 되고 그런데 이게 디지털화 되면서 누구나 손쉽게 이제 찍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신혼부부들 아기가 바로 태어나면 그 놓치기 싫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카메라라는 역할들이 굉장히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팁을 좀 많이 가져가셔서 여러분의 어떤 가족의 어떤 취미 생활이면서도 어떤 남기고 싶은 순간들을 다르게 저장하는 그런 뭐 좋은 취미이면서도 어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또 뭐 SNS도 요즘 많이 발달됐으니까 그런 사진들도 공유하면서 또 팁 좋은 정보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좀 그런 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는 모두에게 좀 취미생활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좀 또 다른 취미로는 악기 좀 다룰 수 있는 악기 하나쯤 있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전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게 중산층의 뭐 그 기준이 뭐 이렇게 돈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뭐 프랑스나 미국은 본인이 다룰 수 있는 악기가 뭐냐,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기준에. 그러니까 우리 눈높이를 좀, 방향을 좀 그런 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고, 이야기가 좀 많이 길어졌네요. 어쨌든 오늘, 전체 끝곡은 이제 뜨거운 안녕, 토이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취미에 빠지다 보면 저처럼 너무 홀로서기가 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좀 안녕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토이에, 뜨거운 안녕 듣고요. 내일은 그 퀴즈 있다고 그랬죠? 퀴즈에 또 상품도 있다고 그러니까 또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그냥 인사 적으면 되는 거죠? 네. 저는 또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